사암도인께서 사암도인 침구교교를 집필할 당시는 임진왜란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민소들 중에는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리는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제27장 복통문, 26장 위안통문, 23장 설사문, 22장 광남문, 18장 조잡애기문, 17장 단산문, 16장 구토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토론하게 될 애역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위장관 질환들이에요.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에 초근 먹피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 위장장애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먹지 못할 것을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허겁지겁 먹다가 배탈이 나기도 하고 또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결에서는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된 질환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먹는 것과 관련된 증상 마지막 증 애역문 함께 토론해 봅니다. 애역, 이것은 딸꾹질이에요. 이 딸꾹질은 먹는 것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또는 분유를 먹이고 등을 쓰다듬거나 토닥이지 않아. 그러면 트림을 못해. 트림을 못하면 딸꾹질. 아기가 딸꾹질을 계속 하다 보면 위장장애도 생기고 성장 발육에도 문제 생기고요. 또 신경학적으로도 많은 질병에, 많은 증상에 노출될 수 있어요. 딸꾹질 가벼이 아닙니다. 이 딸꾹질은 횡격막 경련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먹는 것과도 관계가 있고 또 신경학적으로 또 아주 심각한 증상과도 관계가 있어요. 먼저 애역문 개론, 딸꾹질은 횡격막의 갑작스러운 경련성 수축으로 가슴과 복부의 흡기 근육이 흔들리고 이어서 성문, 즉 성대가 갑자기 닫히면서 공기가 폐에서 격렬하게 배출되는 특징적인 소음을 생성하는 반사작용입니다. 딸꾹질 반사작용은 구심성 가지, 즉 횡격막 신경, 미주신경 또는 흉부 교감신경 섬유와 관련된 반사 또는 중추 연결부 및 원심성 가지, 주로 횡격막 신경과 관련된 반사작용으로 일어납니다. 딸꾹질은 에피소드 기관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딸꾹질 반사가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지속되면 급성 딸꾹질. 두 번째, 딸꾹질 반사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그것은 지속성 딸꾹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심각한 증상 때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난치성으로 정의됩니다. 관련된 질병들을 볼까요? 1. 중추신경장애 때문에 생기는 딸꾹질, 허혈성, 출혈성 뇌졸중, AV 기형, 이것은 달리 동정맥 기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동정맥이 꽈리가 생기는 이상 기형 현상, 이것으로도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다. 측두 동맥염 감염, 뇌염, 뇌수막염, 뇌농양, 신경매독, 횡격막 농양, 두부 외상, 두개내 신생물, 뇌간 신생물, 다발성 경화증, 척수 공동증, 뇌수종, 이런 심각한 증상들 때문에 딸꾹질이 발생하는데 어쩌면 이럴 때 딸꾹질은 이러한 병을 치료해 달라는 시그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 질병들을 치료해야 딸꾹질이 멎습니다. 48시간 이상에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딸꾹질을 한다. 딸꾹질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미주신경 및 횡격막 신경 자극과 관련된 딸꾹질. 갑상선 암, 인두염, 후두염, 고막의 섬모 조직의 이상으로 인해서 전정기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즉 평형 감각에도 문제가 생길 때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다. 목 낭종 또는 기타 종양 때문에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장애와 관련된 딸꾹질, 위백만감, 위염, 소화성 궤양, 췌장염, 췌장암, 위암, 복부 농양, 담낭질환, 염증성 장질환, 간염, 공기연화증, 식도 팽창, 식도염, 그리고 장폐색 등으로도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 질병을 먼저 치료해야 딸꾹질이 멎습니다. 흉부 장애 때문에도 생기는데 감염 또는 종양, 폐렴, 축농증, 기관지염, 천식, 흉막염, 대동맥류, 종격염, 종격등 종양, 흉부 외상,
폐색전증, 그리고 폐색전증에 2차적으로 림프절이 비대해져서 딸꾹질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심근경색, 심낭염 때문에도 생기는데, 요결에 보면 A형문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게 A역, 즉 딸꾹질.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폐 때문에 생기는 딸꾹질, 심해, 심장 때문에 생기는 딸꾹질, 냉해, 그리고 습해. 1, 2, 3, 세 개의 증이지만 폐 때문에 생기는 딸꾹질, 심장 때문에 생기는 딸꾹질, 이렇게 나누면 네 개의 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강론주석, A역, 딸꾹질. 먼저 폐 때문에 생기는 딸꾹질. 견증, 기억상충으로 인하여 작성하는 증이니 소위 딸꾹질이 그것으로 차증에는 폐기불창에서 오는 딸꾹질을 말합니다. 요법, 폐가 탁해서 생긴지라 삼리국질을 보하고 양계 해계를 사하라. 이 해계를 양곡혈로 바꾸면 그렇죠, 대장정격입니다. 그런데 폐 때문에 생긴 딸꾹질, 폐탁이라 하시고는 대장정격서 하셨어요. 무슨 증입니까? 흉부장애에서 폐렴, 축농증, 기관지염, 천식 흉막염, 그리고 인두염, 후두염 등등이 폐정격증이 많잖아요. 폐정격증에 의한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딸꾹질이 생겼다. 그럴 땐 태백태연을 보하고, 즉 N극면 부착, 소부 오제혈에는 S극면 부착. 그런데 폐색전증을 앓고 있으면서 2차적으로 폐에 림프절이 여기저기 부었어. 그래도 딸꾹질이 생긴다. 흉부장애에서 폐색전증이란 심부정맥의 혈전이 이와 같이 혈전이 폐각 내로 이동을 해서 폐혈관을 막은 상태, 즉 폐혈관 색전증, 이것을 폐색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렇죠, 뭘 고민해요? 혈전을 녹여줘야죠. 그래서 어혈방, 태백태연의 N극면, 그리고 곡지혈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런데요, 사암님께서 폐색전증이 폐탁이었다면 어혈방 써 하셨을 텐데 왜 대장정격증이라 하셨습니까? 폐탁인지라, 여기 보시면 폐기불창에서 오는 A역 딸꾹질을 말합니다 하셨는데, 한자풀이 허파, 폐, 기운, 기, 안이, 불, 막히지 않을 창. 그러니까 막히지 않아야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막혔다. 그것을 폐기불창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폐기불창은 대장정격증이야 하셨어요. 사암도님께서는 무엇을 보신 걸까요? 정격동 림프절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딸꾹질이 있대요. 허파 내에 정격동에 특히 림프절 여기저기가 우들두들 부었어. 우들두들 부었다고요. 그러면 경부에도 만져보면 림프절 확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겨드랑이 만져보면 림프절 확대 확인할 수 있어요. 사타구니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사암두인께서 폐기불창이라고 한 것은 폐에 림프절이 여기저기 부었다. 림프절이 여기저기 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림프 흐름도 저체되었다. 면역력도 약해졌다. 그래서 림프절 확대, 림프절 부종을 해결하지 않고는 딸꾹질 해결이 안 돼. 즉 여기에서 폐기불창은 폐각 내에 림프절이 우들두들 부었다. 그래서 폐기가 막혔다. 이건 폐정격증이 아니고 대장정격증이야 하시면서 폐기불창은 대장정격을 쓸지어다 하신 거예요. 허파, 폐, 기운, 기, 안이, 불, 막히지 않을 창, 폐기불창. 알고 보니 림프절이 부었다. 그런데요, 폐색전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2차 림프절 부종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사암두인께서는 폐색전증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암두인은 폐각 내에 림프절이 확대되면 폐기가 불통한다. 그로 인해서 횡격막에도 문제가 생기고 호흡에도 문제가 생겨서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어. 그때는 대장정격을 써서 림프절 부은 것을 깨끗하게 비워줘야 돼. 그런데 폐색전증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몫이에요. 폐색전증, 어혈방. 그런데 폐색전증과 함께 2차적으로 림프절이 부었어요. 그러면 삼두인께서 제시하신 대장정격을 써야 되는데 어혈방에서는 곡지를 사하고 S극면 부착하고 대장정격에서는 곡지를 보해요. N극면을 부착해야 돼요. 폐색전증도 있고 2차적으로 림프절 부종도 있다.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혈방 빼고 폐정격 놓는 거예요. 태백태연 N극면, 소부어제 S극면 부착, 그리고 대장정격, 삼리곡지 보하고 양계 양곡을 사한다. 그러면 부딪히는 혈이 없어요. 제가요 오래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옥스퍼드 아카데미에서 빌려온 논문 중에 폐의 비호흡 기능 중에 폐는 내인성 및 외인성 색전증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하여 혈전들이 전신순환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동맥피가 산소와 영양분을 말초 동맥을 통해서 전신에 분포시켜요. 그리고 탈산소화된 피는 말초 정맥에서 바톤 터치,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동맥의 혈장 성분은 림프로 들어가요. 림프액은 전신의 세포를 촉촉히 적시면서 전신 세포를 깨끗하게 클린징 역할을 하는데 영양도 공급받지만 그 중에 각종 노폐물이 그 림프액 속에 포함돼서 결국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고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또 전신을 돌고 탈산소화된 정맥피 역시, 탁한 피 역시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 우심방에서, 그래서 우심방에서 림프액과 정맥피가 믹스가 됩니다. 그것이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고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동맥피로 전신을 돌게 되죠. 그런데 폐로 들어온 정맥피, 탁한 피, 폐로 들어온 림프액, 탁한 림프액, 그 속에는 혈전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폐의 비호흡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혈전 요괴 작용도 있다. 그러니까 어혈방 대신 폐정격 넣는 거예요.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경맥의 경기는 해당 장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 대사전. 그러니까 폐의 정상적인 기능 중에는 호흡뿐만이 아니라 면역력과 함께 이와 같이 혈액 필터링 작용도 있어요. 그 혈액 필터링 정상 기능은 혈전 요괴 작용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자가 폐각 내에 림프절이 우들우들 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딸꾹질을 바란다면 대장 정격만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폐색전증이 있어요. 그러면 어혈방 또는 폐정격증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림프절이 여기저기 우들우들 부었어요. 폐각 내에. 그러면 대장정격을 쓰는데 이와 같이 어혈방대로 폐정격 그리고 대장정격 쓰면 폐각 내의 우들우들 림프 저체 및 림프 부종은 대장정격이 깨끗하게 클린징하고 폐색전증, 혈전증은 폐정격이 처리하지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증, 심장 때문에 생기는 딸꾹질,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